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이번 만찬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여야 대표가 조문한 데 대한 답례 차원으로 비정치적 성격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만찬 회동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브리핑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또 꼭 그렇게 비정치적인 자리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정치인들이 모였는데 비정치적이었겠습니까? 특히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게요. 황교안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가 고성을 지르면서 좀 다투기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이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뭐 우리 당 안을 냈지 않느냐, 그게 법안이냐, 그게라니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또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손학규 대표는 인생의 선배로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당사자들은 자세한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좀 아끼는 황교안 대표,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정치 선배, 인생 선배로 꾸짖은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는 협상과 협박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관용 청원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 사실관계 왜곡을 즉각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봅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강력하게 제기한 문제가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강하게 지적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른 당 대표들께서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협의에 응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황교안 대표에게 한마디 좀 꾸짖었습니다. 황 대표 정치를 그렇게 할 게 아니다. 정권 투쟁에만 급급하지 말고 나라 생각 좀 해달라. 그랬더니 황 대표가 좀 원성을 높이면서 그러더라고요. 어제 당대표 회동에서 손학규 대표님하고 고성에 오갔다는 그 얘기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논의하면서 품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이 선거법 관련해서 다른 야당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한마디로 협상과 협박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께서 정당의 대표까지 맡고 있는 우리 정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협상,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피하거나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법안에 대해선 그것도 법이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도를 무너뜨리면서 날치기 처리 통과한 쪽은 누구입니까? 자유한국당 안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았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관계를,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발언으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분명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러나 그 이후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선거제도 논의에 제대로 성의를 가지고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황 대표는 어제의 발언에 대해서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예, 정기남 교수.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이 오찬을 한 적은 있었어도 만찬은 처음이었죠? 그렇습니다. 좀 괜찮은 자리가 됐어야 될 저는 텐데. 굉장히 어제 고성에 오가는 싸움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예, 말다툼이죠. 근데 저는 굉장히 좀 건설적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런 예. 생각입니다. 예. 왜? 정당 대표들이 뜨겁게 토론도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면 고성에 오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뭔가 실질적인 토론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동영 민평당 대표가 얘기하셨습니다만 역시 정치라는 게 결국 밥 먹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일정으로 5당 대표를 초청해서 예. 만찬까지 한 것은 저는 대통령이 정말 잘한 조치로 예.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 과정에서 뭐 조용히 끝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만찬에서 뭐 고성이 오갔다, 뭐 손학규 대표와 이를테면 이제 황교안 대표 간의 어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이제 고성이 오갔다는 거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는데 저는 두 가지로 딱 핵심만 얘기하면요. 초자의 과욕, 예. 의욕. 이게 뭔가 아마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기본적으로 청와대 만찬에서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렇게 충분히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에 돌아와서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것을 그냥 넘겨주지 못하는 원로의 욕심. 하하. 이 욕심이 뭐냐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른바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끌어낸 게 사실상 손학규 대표는 당신 스스로라고 생각하십니다. 예. 자, 단식 농성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낸 선거제도 개혁법인데 이것을 뭐 한 번도 합의하지 않았다라고 이것을 무위로 돌리고자 하는 한국당의 태도 또 황교안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가만히 넘어갈 수 없는 저는 예. 그런 사안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두고 홍준표 전 대표는 밥 먹다가 뛰쳐나와야지 그냥 앉아 있었냐 이러던데 그래도 뛰쳐나오면 안 되죠. 뛰쳐나오면 안 되죠.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또 아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런 자리들을 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시효가 좀 2,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다양한 형식으로 저는 이어지는 게 소통과 협치의 정치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박정희 의원은 어제 만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참 딱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더군다나 대통령의 그 상사를 위로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런 언쟁이 나오고 이것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아주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에 그 여야 가리지 않고 공화당, 민주당 전현직 대통령들이 모두 모여서 조문하는 그 모습을 예. 보면서 우리 정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저는 손학규 대표가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나중에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꾸짖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말하자면 손학규 대표 당대표 지금 바른당도 지금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서 왜 거기 와서 야당 대표를 꾸짖고 또 훈계하려고 합니까? 이 자리는 정말 크다란 원칙, 그 여야 5당 대통령과의 이 회의도 작년에 분기별 한 번씩 모임을 했다가 한 번도 모임을 갖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그런 약속 정도로 하고 어제 그 자리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디테일한 것보다는 커다란 큰 원칙에서의 몇 개를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거기서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로서는 또 발끈해서 또 이렇게 한다는 거 보면서 중간에 그 좌중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그 어색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물론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될 문제지만 이 모친상을 당한 그 대통령이 마련한 그런 만찬 자리에서의 자리는 적절하지 않다. 예. 그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이 대통령과의 어떤 당대표 문제에서는 커다란 원칙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다시 실무적인 조율을 거쳐서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서 토론하는 거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 예. 어제 거기서 설익은 밥을 그냥 먼저 먹겠다고 하는 것들이 참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사실 어제 자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모친상에 조문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자리가 일단 첫 번째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반환점을 이제 돌았으니까 또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의미였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전까지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당연히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뭐 선진화법이니 뭐니 관련해가지고 지금 신속법안 발의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 당 대표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들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얼마나 지나치게 화기애애할 분위기가 연출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전제 사실을 놓고 본다면 어제 정도의 상황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었다고 보고요. 오히려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복원하자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손학규 대표가 사실은 제1야당의 대표한테 꼬집는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또 그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약간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 왜곡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그거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문제였다거나
뭐 잘못된 만남이었다거나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좋지 않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라도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해나가고 각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자꾸 만나야지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 뭔가 조금 되려나 보다 하는 희망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동그라미는 뭔가요? 잘했다는 거죠. 잘했다. 어제 모임이 잘했다. 아, 나는 뭐 달을 가리키나 그렇게 깊은 제가 뜻은 너무 없습니다. 깊게 들어갔군요. 예, 이경환 부대변인. 모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이야기한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법안이냐. 이런 거는 막말에 해당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당 대표들과의 대화에서 제2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에게 비록 당연히 야당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렇다면 그렇지만 그 당시 패스트 트랙을 당한 제1야당 대표 입장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법안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막말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왜 막말이라고 안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막말을 들은 황 대표가 항의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고 그것이 어떻게 초짜의 과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신인이지만 제1야당 대표를 초짜로 연결하고 그걸 과욕이라 연결하는 거 저는 패널 태도가 아니라 봅니다. 예. 과도한 말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손학규 대표가 본인이 소수당 대표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과욕이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그 이후에 이야기했던 정치 선배, 인생 선배로 꾸짖은 것. 아니 당대표들 사이 회담에서 정치 선배가 어디서 나오고 인생 선배가 어디 나왔습니까? 지금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꾸짖다니요. 예. 이거는 본인의 인식부터가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손학규 대표나 또 발끈하게 그렇게라니요 이렇게 맞받아친 황교안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두 손을 이렇게 하면서 제스처까지 쓰면서 말리는 모습이 연출됐다고 하는데 잘잘못을 떠나서 너무 삭막하다. 또 유머 감각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박정희 의원 꾸짖는다는 표현은 좀 제가 듣기에도 그렇고 그렇게 했을 때 황교안 대표가 조금 더 뭉친다든지 좀 더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발언도 있을 법한데요. 그렇죠. 네. 여기가 뭐 서울대 뭐 동문회냐 뭐 예. 이런 식으로다가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네. 또 요새 바른당은 잘 돼가십니까? 뭐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은 더 예. 아팠을 텐데 예. 거기서 조금 이렇게 욱하는 건 다 참아야 돼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예. 자, 양문석 이사장. 예, 저는 뭐 두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손학규 대표의 완패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 사후 이제 그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손학규 대표는 인터뷰에서 나는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는 말을 아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말을 아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을 아낀 그 황교안 대표가 훨씬 더 어른스럽게 대응했다.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그 득점한 걸 또 나경원 대표가 저 부분에서 팩트 왜곡을 하면서 또 그 점수를 까먹었던 게 그 저 이야기고 175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고성이 1분 정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174분이 저 1분에게 뒤덮여가는 과정이 사실상 어젯밤부터 오늘 그 하루 종일의 그 과정이었는데요. 확실히 정치하고 언론의 공통점은요. 상호간에 이간질 시키고 갈등 증폭시키고 그래가지고 계속 싸움 붙이면서 즐기고 그리고 국민들은 수많은 정책들과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만 가면 싸움질 한다 하고 그리고 니는 어디 가면 국회 가면 싸움질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이러한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정치와 언론이 그 아주 절개하는 거다. 지금 이 시간에 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정치와 언론의 속성이 그렇다라고 저는 그 이해하고 그 이 현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치 이슈를 다루는 우리 프로그램은 뭡니까? 그래서 속성이 그렇다. 아이고, 예. 예. 변호사. 저는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배웠습니다. 싸움은 말리고 거래는 붙여라. 예.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체 그 야당 대표들을 불러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런 소식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만 정동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나와가지고 언론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동영 대표가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한테 그걸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생각을 했다가 40분 더 해서 2시간 40분 동안 비교적 화기애애했는 것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좋은 덕담을 나누는 것인데 그 덕담은 어디로 가버리고 남아있는 서로 싸웠던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현 그 전국의 어떤 그 삭막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야당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슈는 선거법이구나. 특히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통과되는지에 따라서 선거제가 어떻게 통과되는가에 따라서 사실 그 당에 어떤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제일 강한 이슈에 대해서 특히 이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야당의 대표로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있지 못했고 그 결과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했죠. 잘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해라라는 그런 얘기를 그 결과를 언급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판정승이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저분은 꼭 제가 평가를 완패라고 하고 황교안 대표의 완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그게 판정이라고 하면서 격을 낮추는 건 뭐예요? 요 사건을 하나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청와대 만찬이든 청와대 오찬이든 조찬이든 야당 대표와 청와대가 만나가지고 그 자리를 나오면서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은 최초의 사건이에요. 항상 만찬이나 오찬이나 만남을 하고 나면 격렬하게 나오면서 그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오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호 그 참석자 간의 그 비판은 있었어도 대통령의 비판이 없었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례적인 사건이다라고 그 관전 포인트 하나 던집니다. 의미가 있는 지적이네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중에 불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별로 말씀이 이렇게 많지 않으셨을 거고 이 선거제 관련한 이 패스트트랙 문제는 이 정치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예. 그 사실은 민주당이 급한 게 아니고 이 소수당들이 좀 급해서 좀 해야 되고 이게 이제 풀어져야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하려는 법안이 풀리기 때문에 저기서의 이제 말하자면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리전 비슷하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붙었단 말이죠. 예. 지금 한국당 안에서는 이 선거법이 상정이 될 경우에는 의원직 사퇴를 다 하겠다 하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와 있는데 예. 싸울 때 싸우더라도 좀 이렇게 좀 자주 만나서 식사하는 모습 좀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기람 교수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어제는 뭐 반주를 곁들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걸리로 막걸리 저녁에 좀 만나서 가벼운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또 함께 이렇게 논의하는 모습 우리도 좀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주 안 될까요?